안녕하세요. 현재 수능 끝나고 놀고 먹는 고3입니다. 선생님께 들은 괴담 2개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 겪은 실화입니다. 선생님께서 실화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7살 정도 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에게는 6살 정도 되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맞아 할머니 댁을 찾은 선생님은 사촌 동생과 함께 나가 노셨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촌 동생과 함께 귀가하던 길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사촌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에 깔려버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촌 동생은 목숨을 건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했고 당시 어려서 대처를 잘 못했던 선생님은 그냥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동생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동생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른들은 사촌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은 외진 시골이었던 탓에 병원에 도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사촌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장이 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촌 동생이 죽고 해가 지나 다시 명절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댁을 찾은 선생님은 할머니 방에서 혼자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날 할머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혼자 누운 선생님은 원래는 같이 옆에 잤어야 했을 사촌 동생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눈이 감기고 점점 잠에 들려던 그때 어느 순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방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선생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선생님과 사촌 동생은 옛날에 개구리로 장난을 쳤었는데 개구리를 잡아와 할머니 방에 풀어놓으면서 장난을 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거짓말처럼 개구리 소리가 방에 조용히 들려왔더랍니다. 당시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선생님이지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눈 뜨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 실눈을 떴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죽은 사촌 동생이 쪼그리고 앉아 자기 머리 옆에서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속사포처럼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닫고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선생님은 어른들에게 달려가 사촌 동생을 봤다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8살 꼬마의 귀신을 보았다는 말은 어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고 선생님은 결국 찝찝하게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소식을 들으니 할머니 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이유를 물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할머니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휙휙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뒤돌아서 자세히 봤는데 사촌 동생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다가 겨우 깨어나셨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아이의 혼이 이승에 묶여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시고 얼마 뒤 집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촌 동생 귀신은 계속 보였다고 해요.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께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제일 친하게 놀았던 선생님이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 때까지도 보였다고 해요. 자취방에서 잘 때도 옆에서 콩콩콩 거리며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군대에 들어가시고 나서야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길을 잃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죠. 그렇게 이제 안 보이려나 보다 생각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제대를 얼마 앞둔 시점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보초를 섰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보초 임무를 탄약고에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도 자주 왔다 갔다 거리고 해서 후임과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전이 울리더니 간부가 다짜고짜 욕을 하더랍니다. 간부는 욕을 하면서 감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영창 가고 싶냐고 갖은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후임과 선생님은 탄약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시냐며 물어봤답니다. 간부는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넨 지금 탄약고 옆벽에서 꼬마이가 낙서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말이죠. 간부의 말을 들은 후임과 선생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그 장소에 달려가
후임과 이잡듯이 그 근방을 뒤져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부가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땡땡땡에 땡땡땡 입은 아예 안 보이냐고. 선생님은 그 무전을 듣고 그 자리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인상착의는 바로 그날 동생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다행히 저녁 후에는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동생이 그때서야 하늘로 올라간 거라고 부디 편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복충학습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친할아버지는 2001년 가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생긴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충청북도의 아주 시골인데 신호등이 한 개도 없는 마을로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깡촌이라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전기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대학생이었고 사촌 동생들은 모두 초등학생, 유치원생 애기들이었습니다. TV나 컴퓨터도 당연히 없었고 시내까지는 차를 타고 나가야 해서 아주 심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생 여동생 2명을 데리고 마을에 있는 폐교에 가보기로 합니다. 폐교는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무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해요. 선생님의 아버지도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멀리 시내로 학교를 옮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도 40년이 된 학교였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폐교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돌았더랍니다. 소녀 귀신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밭을 매다 우연히 학교 쪽을 올려다봤는데 옥상에서 소녀 귀신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목격한 할머니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귀신을 잘 믿지 않았고 그래서 겁도 없이 폐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잡초가 수북히 자라 있었고 미끄럼틀이나 시소는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 스산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들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선생님은 건물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은 아주 큰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건물 옆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가 빠진 계단을 발견합니다. 녹이 쓸대로 쓸어버린 계단이었는데 층층마다 구멍이 뚫린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눈을 밟은 것처럼 계단에 발자국이 남았다고 해요. 그렇게 다 올라가 보니 문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윗부분에 창문이 있는 그런 문이었어요. 창문이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여동생들은 못 보고 선생님만 봤다고 해요. 학교 안은 어둡고 먼지만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눈에 갑자기 무언가 보이더랍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에 발자국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점점 선생님을 향해 다가왔다고 해요. 발자국이 가까워지던 그때 갑자기 여동생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선생님은 갑자기 왜 우냐고 물었고 동생은 갑자기 너무 손을 세게 잡아서 아파서 울었다고 답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공포를 느낀 선생님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단을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올라오면서 찍힌 발자국들이 없어져 있었더랍니다. 마치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계단처럼 말이죠. 소름이 끼친 선생님은 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폐교 구경을 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력조차 없으셨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베개를 집어던지시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그곳이 어디인 줄 알고 갔냐며 소리를 지르시는 할아버지께 잘못을 빌었고 보았던 것을 어른들께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허풍이 심했던 고모부가 귀신이 어디냐 본인이 가보겠다며 벌떡 일어나셨답니다. 고모부는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며 어른들 10대 명과 함께 폐교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모부가 목에 피를 흘리며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친척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고모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폐교에서 모두들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두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어른들이라 차마 창피하게 티를 낼 순 없었고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다고 합니다. 고모부는 기분을 털어버리려고 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것 따위 믿지 않는다. 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맥주병의 목이 팍 하고 터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고모부의 목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고모부 목에서 피가 흐르자 모두 놀라 도망치셨다고 해요. 이 모든 게 하룻밤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도 어쩌면 우연일지도 잘못 본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며 소름 끼쳐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선생님께 들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